왕유를 하기 전에 장렬하고 소정을 우리 책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장렬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왕유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은 좀 짧은 편폭을 서정적으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렬 같은 경우가 이제 어, 그 왕유하고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은 계원연간의 재상을 지낸 시인인데요. 낙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귀양살이 기간 동안 감동적인 시창작을 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귀양살이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산사에서 그 자기의 어떤 심정을 어, 얘기를 한 그런 시가 덜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용호산사라는 이 시가 거의 제일 유명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텅 빈 산에 적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도심했으니까 이게 지금 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텅 빈 산은 적막하고 불심이 일어나는데 비어있는 골짜기는 또 아득히 멀고 들새들의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선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종래로 예전부터 이거는 이제 그 속세의 밖에 있는 그런 데의 어떤 곳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선한 방은 예로부터 속세 밖의 즐거움, 그러니까 속세 밖의 즐거움을 속세 밖의 어떤 일을 감상하는 완상하는 그런 곳이라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리의 이제 관념이 있는데 법당에서는 요게 이제 향이 나오는 그런 곳이니까 이제 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을 계속 피우잖아요, 그죠? 법당에서는 어찌하여 속세의 정에 물들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구를 얘기했으면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거의 사실상 드러나는데요. 이 시는 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장렬이 기양가 있는 동안 쓴 시이기 때문에 마음속이 번뇌하고 이 불교의 신심하고의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하는 그런 양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을 가지고 앉았는데 자기는 지금 세속의 어떤 그러니까 벼슬아치로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 그 울분의 감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귀향을 왔는데 귀향을 온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아마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지금 그대로 여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뒤로는 다시 이제 이 두구에서는 풍경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상의 그러니까 전환을 지금 한번 여기서 일으키고 있는 거죠. 구름 사이에서는 동쪽의 봉우리가 천길 깊이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무숲 속으로는 여기 이제 나무 사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무 사이로는 남쪽 호수의 한편이 밝게 트여 있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지금 마뜩치 않고 참 마음속에 울분이 아직 그대로 가라앉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풍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번뇌를 달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은자들이 이게 이제 예전에 그 허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자들이 있어가지고 나의 이 뜻과 같다면은 장차 은자의 옷을 버리고 벼슬아치 관복으로 바꾸려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벼슬의 뜻이 없고 여기서 이제 지낼 거기 때문에 그 예전의 그 은자들 중에서도 어떤 벼슬살이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계속 은퇴한 상태로 그대로 지금 은거한 상태로 머물러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를 남긴 게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선배들의 그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자기의 지금 마음으로는 갈등은 있었지만은 자기는 벼슬 생활을 지금
하고 싶지 않고 그 어떤 평정심을 찾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만 이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도 계속 이 이렇게 쓰고 평생을 마치 이제 낙향에서 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또 벼슬살이 또 하고 그랬다가 또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 나왔던 자기의 어, 그, 그 자기 일생의 한 그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단면을 이렇게 불심하고 맞물려서 드러나는 이런 자신의 그 마음을 가감 없이 이렇게 드러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왕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 뒤에 조금 전에 했던 장렬의 삶과 그 글쓰기 방식은 왕유에서 뭐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왕유는 장렬에 비해서 더 뛰어난 시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은 우선 이제 왕유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시를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후대로 갈수록 은거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를 쓰는데 아주 간단한 그 어휘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어, 보통 사람이 잘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경지를 심플한 그런 어떤 언어의 사용으로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당나라 시인들 3명, 4명 이야기하면은 왕유가 거의 꼭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렬하고 비슷한 시를 썼지만은 왕유가 훨씬 더 이제 어, 상품에 속하는 그런 절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화가적인 소양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 강독 하신 분은 제가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가져왔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이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고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중앙관직을 제수를 받고 이때부터 관직 생활과 그 귀양 생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별장을 사게 되는데 이 별장에서 은거하는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734년부터는 중앙에서 좀 높은 벼슬을 계속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어, 은퇴 생활을 이렇게 이제 잠깐씩은 낙향을 했다가 다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장구령 그리고 맹호연으로부터 어, 좀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이 왕유를 한마디로 많이 밀어줍니다. 그리고 두보하고 잠삼 등하고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시상을 점점 넓혀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도 물심양면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사람은 안사이난 때 안록산에 발탁되어서 벼슬살이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거의 죽기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변호를 해가지고 살아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자세히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를 쓴 분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왕유가 너무 좀 절개가 없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타당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쪽으로 이제 나간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시를 여러 편 남겼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시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시 녹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빈산에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인다. 그렇지만 들리는 것은 어, 사람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광경인가요? 예,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리고 있고 숲이라서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작중하자는 홀로 있는 겁니다. 지금 노을빛이 이제 숲속 깊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푸른 잎기 위로 비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상을 끝내고 있는데요. 너무 간단한 시이지 않습니까? 이게 5원 절구다 보니까 총 2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창조한 이 의경은 굉장히 풍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산이라고 해서 텅 비어 있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사람 소리는 또 들리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조적인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세하고 그리고 속세가 아닌 성경하고 그 사이에 묘한 어떤 지점의 경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적 배경을 제시를 했어요. 노을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깊숙한 이런 지점까지 들어와서 이건 뭔가 하면은 홀로 있는 어떤 그런 외로운 감각, 감정 요런 게 이제 들만한데 이런 빛이 들어와서 자기하고 어떤 교감을 이루는 어떤 이런 사물이 지금 막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이 푸른 이끼를 이렇게 비추는데 이제 이런 푸른 이끼가 나온 것은 이 노을빛은 약간 불그스름한 그리고 약간 노르스름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과 색채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이 이미지를 산뜻하게 가져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한번 이렇게 외로운 어떤 느낌에서 어, 조금 이제 그 시상이 전개되는 마무리되는 중에서 자기의 어떤 그 외로운 마음이 한번 어, 조금 이제 따뜻하게 이 자연의 이런 사물에 의해서 따뜻하게 한번 감싸줘지는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를 끝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분하는 거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건데 이 그 뭐야 평축 같은 게 이거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수업은 성당시에서 중당시로 넘어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200두보가 위주이고 그 외 여러 시인들 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퀴즈가 매일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놓치지 않고 계속 제 시간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